문제는 그 청소년들의 그 세상에서 이게 너무 비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올리 준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박상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학교 폭력 뭐 이런 이야기들. 유명한 분들도 그런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궁금한 점들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피해자 당사자나 가해자의 가족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뭐 주변에 그런 학폭 사례가 있거나 경험해 보시거나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올라갔는데요. 나도 학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숨기는 성격이에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을까 이런 걱정까지 막 앞서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직접은 경험 안 했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표님 아이처럼 말을 안 하고 네. 엄마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엄마들이 너무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속상해하고 죄책감을 네. 느끼는 게 나는 몰랐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당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네.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윤 대표님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애들은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캐물으면 그래도 얘기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순수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심각한 이제 학폭이 일어나는 중학교쯤 되면 네. 물어봐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러죠. 사춘기라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내가 당한 걸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우리 부모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거나 화가 나거나 이래서 문제가 커질까 봐 또 얘기를 안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해 봤자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 가해자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니네 부모한테 얘기해서 이 일 알면 그때는 너네 부모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던가 네가 그거 얘기할수록 너는 그게 더 심각해질 줄 알아. 이렇게 심각하게 협박을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 이거 얘기를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아이가 평소 때와는 다른 어떤 모습이 굉장히 그냥 말이 너무 없어지거나 뭘 숨기거나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굉장히 우울해져 있거나 또는 이제 뭐 결정적으로 뭐 어디 뭐 멍이 들거나 뭐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신경을 써보고 학교 폭력은 특별한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니까 신경을 쓰고 보셔야죠. 그러면 소장님 아이가 혼자 해결 못하고 부모가 알았을 때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알기 전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거 얘기를 꼭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네네. 안 해요. 친구들한테 뭐 창피해서 더 당할까봐 우리 엄마 아빠가 속상할까봐 등등으로 비밀로 들어가면 이게 정말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먼저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미해서 엄마들이 뭐 그냥 노는 거 정도로 해가지고 어쨌든 엄마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린애들이 뭐 이제 안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엄마들이 이제 엄마들 안에서 주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폭력 문제로 이제 피해가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학교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뭐 공권력에까지 법적으로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심각한 사례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여중생들이 뭐 아주 뭐 10대 1로 아이를 너무 심각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고민인 게 가해를 했거나 피해를 받았거나 부모가 해야 될 행동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참 제가 보기엔 고민이죠. 부모님이 제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폭력 초기에 부모님들이 이 현상을 딱 감지를 하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초기에 이 어른들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이 폭력,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요즘은 뭐 경찰서에도 많이 신고가 되고 맞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이러고 있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긴 하는데 문제는 그 청소년들의 그 세상에서 이게 너무 비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커진다. 너무 커진 다음에 맞아. 이미 누가 너무 희생자가 나타나고 내 애가 또 다 막 가해자가 돼버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극복이 돼요. 근데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진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까요? 네, 있는데 가해자 부모님들은 사실 잘 인정을 안 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 너무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내 아이의 또 너무 예쁜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데 그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네. 나쁜 아이라는 걸 인정을 네. 하기가 어렵고 또 그 아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실패한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엄청난 그 괴로움에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애가 진짜로 누군가한테 폭력을 썼으면 부모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애가 가해를 저질렀고 또 하나는 또 내가 큰 문제나 내 아이가 큰 문제가 없어도 사실 저 시기에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가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네. 사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닫아놓고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해결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 피해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통사고를 당한 것만큼의 충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피해는 다 다르겠지만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내가 누군가한테 맞은 그 기억은 사실 우리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사실 내가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대 다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자일 수도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공권력이나 법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당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딘가에 억압이 되잖아요. 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학교 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뇌 자체가 변형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죠, 피해자들은. 근데 주변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례를 극복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변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네. 그런 학폭위 같은 건 아니었고요. 큰애 같은 경우가 좀 어릴 때 되게 좀 특이했어요, 성격이. 거의 쉬는 날마다 아이들을 모아서 놀게 해줬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못 어울리는 거예요. 놀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표현을 같이 놀자 이게 아니고 몸부터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매일 집에 초대해주고 와. 주말에는 1박 2일이라 그래갖고 친구들 불러서 같이 자고 뭐 그런 와. 프로그램을 제가 해줬는데 정말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해줬던 것 같아요. 야, 지금은 너무 대단하다. 잘 지내요. 와. 좀 특이했어요. 아직. 네, 이제 이 플리님 같은 경우가 정말 잘하신 거죠. 도와줘야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파악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아이를 교육시키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미 뭐 사춘기 가기 전에 여기는 네. 엄마가 해결을 사실은 많이 해준 거죠. 그럼 네. 애들이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맞아요. 무관심. 네. 부모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아이도 이게 안정을 그 찾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안정을 무관심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폭력을 네네. 쓴 애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폭력이라도 써서 난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막 애들도 나한테 복종하고 어른들도 나한테 관심이 있네. 보통 땐 관심 하나도 없더니 밥을 먹든지 말든지 집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더니 내가 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세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관심을 못 받는 거, 관심을 없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폭력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만의 세계의 문제는 아닌 것이 성인이 돼서도 맞아요.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면 뭐 청소년기에 있었던 뭐 주먹 다짐이나 네. 이런 폭력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심리적인 모양으로 바꿔서 사람을 괴롭히는 양상으로 맞아요. 나타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왕따나 아직 상식적이지 않은 정도의 어떤 일로 괴롭히는 이제 그런 문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건데 그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손상을 입을 만큼 상처를 입은 만큼 그 증상이 심해지고 거기서 어른이 되어도 사실 뭐 회사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뭐 군대 폭력도 가정 폭력도 다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하신 분들도 저희의 고민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동안 말 못했던 고민들 같은 것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은 센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